제주의 상징, 자리돔이 논이는 바다. 하지만 이곳은 제주 바다가 아닌 독도 해역이다. 자리돔은 독도 해역의 주요 어종으로 자리를 잡았다. 대신 제주 바다를 차지한 것은 아열대 어류. 제주에서 수시로 잡히고 있는 망치고등어는 대만이나 일본 오키나와 해역의 아열대성 어류다. 갯녹음 현상으로 해조류는 사라지고 아열대 생물인 거품 돌산어와 열대성 분홍 멍게들이 차지한 제주바다. 해양 환경이 급속히 바뀌면서 어머니의 품속 대한민국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소득 산업으로 탈바꿈할 대안은 없을까? 제주 MBC는 대한민국 남쪽 끝 이어도부터 동북쪽 끝 독도까지 해양 환경 변화 실태를 추적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태풍의 길목 제주. 해마다 여름철이면 한두 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찾아온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태풍의 위력이 강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온이 높아지면서 태풍의 에너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초강력 슈퍼태풍이 한반도를 덮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태풍의 에너지를 얻는 게 바로 고수연력입니다. 여기에서 해수면 온도도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 또한 향후에는 현재보다도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빼어난 해양 경관을 자랑하는 용머리 해안.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로 연간 7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면 누구나 오랜 시간 머물고 싶어 한다. 그런데 갑자기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밀물대가 가까워져 해수면이 높아지면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때는 만조씨가 상관없이 계속 돌았었는데요. 지금은 해수면이 많이 올라서요. 2010년까지 23cm 물이 올라서 한 달로 평균으로 했을 때 6시간 내지 8시간. 그래서 만조 시간대하고 파도가 이렇게 높았을 때는 통제되고 있어요. 산책로가 조성됐던 1987년에는 바닷물에 잠기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엔 바닷물에 잠기거나 파도가 넘쳐 종일 출입 금지된 날이 5일에 하루꼴, 연간 81일이나 된다. 이곳은 해수면 상승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되면서 기후변화 1번지로 꼽히고 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 홍보관을 만들고 지구온난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 연안의 해수면은 1970년 이후 38년 동안 22.8cm, 연간 6mm 상승해 세계 평균 상승률 1.8mm보다 3배 이상 높다. 바닷물도 급속히 뜨거워지고 있다. 제주 바다의 수온은 최근 40년간 1.5도 상승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2100년 제주 바다의 환경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와 비슷한 아열대 환경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된다. 천혜의 어장을 갖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 연안. 불청객인 아열대성 거품 돌산호가 자리 잡고 있다. 기다란 촉수를 흐느적거리며 먹이를 찾는 모습이 마치 날쌘 사냥꾼을 연상케 한다. 거품 돌산호가 유입된 지 10여 년 만에 안반에 가득 찼던 제주산 해조류가 밀려나면서 황량한 사막으로 변해버렸다. 해조류를 먹이로 하는 소라와 전복 등 폐류 자원도 자연히 줄어들었다. 옛날에는 오분제기도 잘 나고 여기 이 바닥에 소라도 막 하나씩인데 오분제기도 씨도 없고 이젠 소라도 이제 옛날만이 험치었수다. 해안에서 수심 8m까지 자연 안반이 잘 발달된 구좌읍 바닷가. 몇 년 전만 해도 해조류가 빽빽했지만 지금은
분홍멍게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장이 황폐화되자 해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 공간 마지막 경계선인 수심 15m까지 나가고 있다. 제주 북서부 해역인 한림읍과 대정읍 해역은 수심 10m 미만에서 감태군락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열대 기후로 빠르게 변하면서 연산호 군락도 제주 남쪽 해역에서 추자도까지 번지고 있다. 갯녹음 현상은 80년대 후반 나타나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바닷속 안반에 무절석해가 달라붙어 하얗게 변화시키는 백화현상. 해조류가 먼저 없어지고 이어 소라와 전복 등 어패류까지 사라지면서 바다는 황폐한 사막으로 변했다. 제주도 내 마을 어장 4,540헥타르. 동해안은 물론 독도까지 확대되면서 전국의 바다 7,430헥타르가 갯녹음 피해를 입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 앞바다. 밤사이 쳐놓은 자망과 통발 그물 속에 싱싱한 어류들이 속속 올라온다. 19종 60마리 가운데 범돔과 쏠종개, 아홉동가리 등 아열대 어류가 6종에 20마리에 달한다. 옛날과 좀 달라가지고 이 이름 모르는 고기도 막 난다. 열대어. 필리핀, 대만, 일본, 오키나와 연안 등에서 주로 서식하는 이들 어종은 2000년대 들어 제주 바다에 등장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거북복, 가시복, 청줄돔은 제주 연안에서 산란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1년 동안 제주도 내 마을 어장에서 조사한 결과 95종 가운데 51%가 아열대성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6년 첫 조사 당시 아열대성 어류 출현율 19%에 비하면 급격한 변화다. 제주도 동서남북에 있는 그 대표 정점 해역에 해역별로 지금 분기별 3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여기 그 동쪽에 위치한 그 신흥리 연안에서는 그 난류수가 가장 먼저 제주도에 유입이 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해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해역에 그 아열대 종들이 많이 그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이 동쪽인 신흥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난자 치어 조사도 벌이고 있다. 서식하고 있는 어류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알과 그 새끼 고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사를 함으로써 이제 신흥 해역에 이제 서식하게 되는 종들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해수온 15도 이하에서 활동하는 어류인 명태는 80년대까지 연간 9만 6천 톤이 잡혔으나 최근엔 1톤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난류성 고등어, 멸치, 오징어 등 세 종은 우리나라 어획량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해수온 상승은 해파리의 잦은 출몰로 이어지고 있다. 해파리의 대량 유입은 해양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로 작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필리핀이나 오키나와에 서식하는 독성이 강한 불해관 해파리까지 제주 연안에 출현. 해파리 쏘임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북태평양에서 여름을 보낸 방어가 겨울이 되자 산란장인 마라도 앞바다로 돌아왔다. 어선들은 방어잡이로 분주하다. 그런데 난데없이 영화 속에서나 보던 거대한 상어가 나타나면서 방어 어장은 순식간에 엉망이 돼버렸다. 어른 몸집보다 큰 상어들이 방어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바람에 평년 어획량의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어민들은 상어와의 전쟁에 나섰다. 상어가 잡히면 피를 흘리도록 도려낸 뒤 다시 바다에 뿌려 상어떼를 쫓아내고 있다. 상어를 잡아서 이 피를 뿌리면은 상어들이 그 피 냄새를, 종족 피를 냄새 맡으면은 도망가 버려요. 좀 며칠 있다가 또 나타날 거야 아마. 상어의 출현은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동북쪽 끝 독도 앞바다. 이곳에 아열대 어종인 제주 특산 자리돔과 놀래기가 군무를 보여준다. 수온 15도 이상에서 서식하며 새끼를 낳는 난태생 망상어와 아열대성 어류를 대표하는 파랑돔도 여유롭게 유영한다. 2010년 처음으로 발견된 자리돔은 지난해 7,400마리, 올해 15,000마리가 관측됐고 산란과 부화를 한 새끼가 확인되기도 했다. 용치놀래기, 뱅에돔 등 난류성 쉬운 내종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과학원에서는 2006년도부터 독도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리돔과 파랑돔 같은 아열대종들이 최근에 출현하는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열대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던 그 옥동굴과 같은 해중림들이 많이 번성해서 이러한 어류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장소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난화 지표종 해조류인 옥동굴. 독도 해역에 유입된 지 5, 6년 만에 급속히 확산돼 해조류 서식 밀도 분포를 바꿔놓고 있다. 갯녹음 현상은 독도 해역에 울창했던 해조류 숲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마라도 남쪽 149km 해상에 자리한 이어도. 해수면 4.6m 아래의 암초에 15층 높이의 과학기지가 들어섰다. 태풍의 길목이자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쿠로시오 난류의 길목이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전초기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곳에서 해양 환경을 조사하고 있다. 이 해역은 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도 하고 중국의 양자강수의 저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 특성이 골고루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난 3월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귀한 몸 참다랑어가 제주 바다에서 대량으로 잡혔다. 10에서 20kg의 어린 고기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00kg 이상의 참다랑어도 160마리나 된다. 우리나라 영근해에서 참다랑어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잡힌 것은 2008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90년대부터 참다랑어 어장이 형성돼 왔지만 70cm 미만의 어린 고기가 대부분, 지금처럼 큰 고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후변화가 수산업의 위기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참다랑어, 해수관상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 앞바다에 설치된 수중 가두리 양식장. 해안에서 2km 떨어진 수심 45m 이상 깊은 바닷속에 전신주 같은 거대한 기둥을 세우고 대형 그물로 뒤덮었다. 국립수산과학원 지승철 박사팀이 세계 최초로 해상 수중 가두리를 이용해 참다랑어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참다랑어는 수질이 깨끗하고 새끼들이 겨울에도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해야 잘 적응한다. 제주 바다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 해역은 겨울철 최저 수온이 14도 이상이고 물 흐름이 좋아 항상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 때문에 생존율이 높다. 또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깊은 수심에 설치돼 태풍 피해도 덜 받고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어 자연산과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 육상 양식장에서도 참다랑어가 키워지고 있다. 제주 부근 바다에서 잡은 1kg짜리 새끼였지만 2년 반째로 접어들면서 40에서 50kg으로 자랐다. 앞으로 2년 정도 더 자라면 80에서 100kg까지 성장해서 수백만 개의 수정란을 낳는 어미 참다랑어가 된다. 작은 수조에 있는 치어들은 모두 인공부화로 태어났다. 겨울을 넘기기 전까지 참다랑어는 아직 조직적으로 생리적으로 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시기들을 견딜 수 있도록
빨리 성장을 시키거나 영양적으로 아주 강화를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참다랑어 당년어가 생존을 할 수 있는 수온, 즉 12도 이상이 수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도 수온이 14도 이상 유지되는 제주가 참다랑어를 월동시키고 사육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탈리아 남쪽 지중해 중앙에 있는 유럽연합의 섬나라 몰타. 인구 41만 명의 작은 국가지만 유럽의 하와이로 불리는 관광지이자 참다랑어 산란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회기성 어류인 참다랑어는 몰타 연안에서 산란한 후 대서양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현재 참다랑어는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모자라고 국제기구의 규제 강화로 국가 간 어획량을 대폭 줄이고 있다. The reason why bluefin tuna aquaculture is required is because until now all aquaculture of bluefin tuna depends on wild catches, and since there have been problems with the wild catches and the overfishing, so now there is a strict regulation whereby the bluefin tuna is controlled, the catches are controlled, and so we need to produce more fish, so we need to produce more tuna by aquaculture. 성 바오로가 지중해에서 난파된 후 표류하다 기착했다. 성 바오로만 선착장에서 직선거리 2km 해상에 참다랑어 가두리 양식장이 있다. 직경 60m, 깊이 30m의 가두리에는 40에서 250kg의 참다랑어 1,800마리가 양식되고 있다. We feed them different varieties of food like mackerel and squid, and also we make sure that they are protected from the weather and other meteorological factors. 몰타는 1년 내내 햇빛이 강하고 최적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어 유럽연합의 참다랑어 연구 중심지다. 이곳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 참다랑어 알을 채취하고 있다. 가로 6m, 세로 3m, 길이 18m의 깔때기 모양의 그물망 쪽으로 알이 유입될 수 있도록 펜스를 가두리 안에 설치했다. 일몰 전후에 산란하는 참다랑어. 채집된 수정란은 선별한 후 산소와 깨끗한 해수를 공급해서 우리나라로 보내진다. 저희들 2011년도에 처음 몰타에서 해상에서 대량으로 수정란을 채집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또 장시간 24시간 이상 수송하는 것도 저희들이 처음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연산 종자도 국제기구에서 규제하고 있어 종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또 자연에서의 수정란 채취는 기상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고 다른 어종의 수정란이 섞이는 등의 어려움이 많다. 안정적인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공 양식된 참다랑어에서 수정란을 채집하는 종자 생산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몰타 같은 경우도 지중해 연안 국가 약 5개국, 6개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 자체들도 국내에서만 어떤 연구를 추진할 것이 아니고 외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 국가들끼리의 어떤 연합을 통한 연구 프로젝트 진행도 앞으로는 고려해 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팀은 올해 몰타에서 900만 개 이상의 수정란을 채취해서 한국으로 수송한 후 치어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참다랑어는 수정란을 채취해서 부화시킨 후 6개월이면 3에서 4kg, 2년이면 30kg까지 성장한다. 다른 어류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다. 양식기간별 경비, 크기에 따른 맛, 성분 등을 분석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출하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형어인 뭐 30kg, 60kg, 뭐 100kg까지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키운다라기보다는 1kg짜리, 2kg짜리, 5kg짜리, 또 20kg짜리까지 국내에서는 그 짧은 기간 안에 빠른 성장하는 이 참다랑어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의 양식은 저는 얼마든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참다랑어 육상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섰다. 참다랑어 양식 산업은 종자 생산, 중간 육성, 양성의 3단계가 필요하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그중 육상 수조에서 양식하는 종자 생산과 중간 육성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국립수산연구원에서 공급한 수정란에서 3,400마리를 생산했다. 이후 육상 수조에 넣고 중간 육성과 육상 양식 실증 시험에 들어갔다. 200g에서 최대 500g까지 중간 육성시킨 후 양식용 종자로 보급이 가능한지와 육상 수조 양식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가 선정한 수산 분야 10대 수출 전략 품목인 참다랑어. 2, 3년 후에는 국내 기술로 생산된 참다랑어가 국민 식탁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열대 바다에선 멸종 위기에 놓인 참다랑어. 하지만 온난화된 제주 바다에서 대량 양식이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참치 혁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에서 4번째로 인공 부화에 성공한 참다랑어가 새로운 소득 산업의 등불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참다랑어 양식 산업은 과제도 많은 게 사실이다. 부화 후 1kg까지 자라는 3개월 동안 중간 육성 과정이 태풍 시기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겨울철 저수온과 사료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파랑 점자둥. 5cm의 작은 물고기지만 매력적인 빛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국제 해수 관상어 시장에서 10대 거래 어종에 속하는 열대 어종. 그 파랑돔이 제주 연안의 텃밭을 일궈 서식하고 있다. 예,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그 이제 제주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아열대성 어종 중에 이제 관상용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이제 판단되는 어종들, 이제 고부가 가치 어종들을 이제 채집을 해서 이제 보존하고 번식해서 이걸 산업화하는 연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한국해수관상어 종묘센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수관상어 종묘를 생산하고 있다. 17종의 해수관상어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2위의 종묘 생산 기술력. 여기에 연간 최대 15만 마리의 해수관상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안 한 새로운 종을 뭐 상당히 좀 많이 개발할 수만 있다면은 세계 시선을 갖다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에 있다고 봐야죠. 근데 실제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해수관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관심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로 봤을 적에 담수어는 98%가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해수어는 지금 이제 2% 정도, 뭐 아주 시작이라고 봐야죠. 앞으로 제주 토종 어종인 놀래기와 솔배 간팽 등도 관상어로 개발할 계획이다. 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다의 말로 불리는 해마. 애완용으로 전 세계인의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상거래가 금지되고 있는 어종이기도 하다. 멸종 위기의 해마가 우리나라에서 완전 양식하는 데 성공했다. 아름다운 색채와 체형으로 관상 가치가 높은 빅벨리 해마는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변화시켜 더욱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마류는 노화 방지와 정력 증진, 한약 재료도 사용된다. 중국에서는 산삼과 함께 최고의 보약으로 각광받고 있어 관상용과 식용 두 가지 모두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제주는 제주의 그 특색을 좀 살려가지고 제주의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고 또
이게 단순한 관상으로서보다도 오히려 지금 그 해마의 식용이라든지 약재에 대한 그런 그 효능이 아주 높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좀 더 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상어 산업 육성 지원 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해 관상어 산업 발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우리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의 경우에 관상어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상당한 부가가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제주도와 같은 자연 여건을 갖춘 입장에서는 이제 관상어 산업을 앞으로 향후 FTA를 대비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켜서 지금까지 이제 소규모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작년 9월에 통과시키게 된 거죠. 해수관상어를 관광산업과 접목한다면 더욱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에 있는 해양수족관 아쿠아플라넷, 제주 연안의 자리돔, 파랑돔, 범돔, 솔배감팽 등도 전시되고 있다. 색상이 아름다운 아열대, 열대 어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시관에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관상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다. 집에서 못 봤던 신기한 물고기를 보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바다의 꽃 산호, 바닷속 세상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그중 관상 가치가 높은 연산호, 핑거레더와 콜트, 우리나라에서 인공 번식 기술에 성공했다. 산호를 전복 껍질이나 자연석 등에 부착시키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산호류의 신비함을 육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이 방법이 개발됨으로써 전량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연산호를 저희들이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양식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핑거레더 일종에 대해서 관상업계에 1000조각 분양한 바 있고, 올해에도 핑거레더 외에 스타폴립 머쉬룸 이렇게 3종에 대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관상어 산업은 유통체계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연구 인력과 시설, 예산도 빈약한 실정이어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제주의 최고급 어종 다금바리. 소비자 가격은 1kg에 20만 원이 넘는다. 자라는 속도가 워낙 느려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양식장에서 키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금바리하고 북바리하고 귀하고 비싸 보니까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수온이 높아질수록 성장 속도가 빠른 최고급 어종인 아열대성 어류들은 오히려 서식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제주 연안의 북바리와 다금바리, 능성어 등의 종묘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연중 수정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묘 생산과 사육관리 기법을 연구 실증한다. 열이용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아열대성 자원인 북바리라든지 다금바리, 능성어를 사육하게 되면 좀 더 양식 어종 다양화와 함께 어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온이 20도 이상 유지돼야 성장 속도가 빠르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겨울에는 지하해수 열이용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제주 토종 정착성 물고기 10여 종에 대한 양식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1m가 넘는 다금바리와 북바리 등 제주 토종 어미 어류들이 종묘 생산을 위해 키워지고 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2003년부터 다금바리라든지 북바리 같은 제주도 토속 어류에 대한 종묘 생산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었는데, 현재까지 그 일정량의 종묘를 생산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자원 조성 효과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다금바리의 특성상 아직까지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좀 뒤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순환 여과 방식, 즉 어떤 사용했던 물을 재사용하는
그런 순환여과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양식 경제성 분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묘를 연중 생산하는 시스템은 실용화 단계다. 이제 다금바리가 국민 식탁에 값싸고 쉽게 오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대학과 해양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종묘 수백만 마리가 제주 연안에 방류됐다. 여름철 제주의 명품 한치. 다리 길이가 3cm, 한치 크기로 짧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징어보다 얇고 투명하며 살은 부드럽고 씹는 맛이 좋아서 여름철 별미다. 경기도에서는 한치를 못 먹습니다.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주도에 와서 한치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난류성 어종인 한치는 우리나라에서 제주 지역에서만 여름철에 잡힌다. 과거에는 이제 한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밖에 안 났는데 지금은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나니까 참 우리도 좋고 관광객들도 참 좋다고 합니다. 서귀포시 모슬포항. 해마다 초겨울이면 최남단 방어 축제가 열린다. 겨울철 별미 갓 잡은 방어는 회로 먹어야 일품이다. 오래간만에 와가지고서 방어 축제가 만나가지고 아주 호강하러네. 오늘 벌떡벌떡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매년 방어 축제를 찾는 방문객은 25만 명. 300억 원 가까운 지역 생산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기상 상황에 따라 방어를 확보하지 못해 식당마다 비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센터. 7에서 8kg짜리 어미방어들이 수족관을 꽉 채웠다. 종묘 생산에 필요한 수족량을 채취하기 위해 키워지고 있다. 자연산에 의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방어를 공급할 수 있는 양식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인공 종묘 생산에 들어갔다. 방어와 겉모습이 비슷한 부시리도 인공 종묘 배양 기술이 개발됐다. 올해부터 우리 센터에서 방어 양식 산업화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육상수조에서 부시리 자연 산란에 성공하였고, 또 오늘 시험 양식을 위한 분양은 크기가 한 10cm, 또 그람으로는 한 10g 정도의 이걸 가지고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히라스로 불리는 부시리는 방어보다 쫄깃한 맛이 좋아 2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겨울철 방어와 달리 여름철 별미로 인기가 높다. 일본 남쪽에서 제주 바다까지 올라오는 난류성 어종인 부시리는 제주 바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양식 어종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인공 종묘 생산에 성공한 새끼를 민간 양식장에 분양했다. 지금 넙치 가격이 너무 하락되니까 앞으로는 이제 다양화 시켜야 되는데, 다양화의 한 종목이 부시리입니다. 서귀포시 한 양식장. 고급 어종인 자주복, 즉 참복어를 양식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치어부터 출하 직전의 성어까지 수조별로 골고루 키운다. 넙치 산업이 너무 과일 경쟁하다 보면 나중에 수익성도 굉장히 하락할 걸로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제주도 기후가 좀 아열대화 되다 보면 좀 더 그에 적합한 어종을 선택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해서 그래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양식 자주복, 즉 참복어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데다 국내 소비도 증가 추세에 있어 활로 개척도 비교적 순탄한 편이다. 도내 양식업체에서 수정란 생산에 성공하면서 종묘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해파리, 천적, 말쥐치도 종묘 생산에 들어갔다. 남획 등의 이유로 80년대 30만 톤에 이르던 어획량이 최근
1000톤으로 줄어들게 되자 종묘를 생산해 방류하고 있다. 국민생선 고등어, 난류성인 고등어도 기후변화로 양식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이미 인공종묘 양식 기술이 개발돼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정도다. 고등어 산란장 실태도 조사하고 있다. 제주항 북동쪽 5km 해상,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선이 채집한 결과 고등어 알이 다수 발견됐다. 앞으로 이러한 저희들이 그 산란장이 파악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 고등어 자원 관리를 초기 개체부터 실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어떤 산란장이 파악이 되면 이러한 해역을 보호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고등어 자원을 관리하는 등 앞으로 고등어 자원을 관리하는 데 좋은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 해삼. 그 중에서도 제주에 서식하는 홍해삼은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제주시 종다랑,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부화시킨 홍해삼 종묘를 얇은 판에 부착시켜 바닷속에 넣고 있다. 그동안 공동어장에 바로 투입된 홍해삼 종묘의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구 내에서 중간 육성하는 방식이다.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직접 육상에서 직접 방류 용기에 담아가지고 우리 말로장에 보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방류 방법은 저희들이 그 유생 때부터 붙은 파판을 우리 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중간 육성한 후에 방류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홍해삼은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300g까지 자라면 어민들이 수확하게 된다.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그 홍해삼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원에서 홍해삼을 시범 양식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그 해녀들 소득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최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섬 속의 섬, 우도. 우도 앞바다에 홍해삼을 대량 생산하는 양식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홍해삼 아파트인 수중 원담과 돌무덤에 홍해삼을 방류해서 단지화하게 된다. 사막화된 바다를 치유하기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미역과 톳, 넘미역 등 1년산 해조류는 겨울철에 포자를 채취해 심은 후 이듬해 4월에 채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남방 다시마 실증 양식 시범 어장도 운영하고 있다. 어초를 바닷속에 설치해 해조류 종자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2002년부터 8개 마을 어장에 해중림 170만 제곱미터를 조성한 결과 생물 종수가 180% 증가했다. 그 제주도 전 연안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갯녹음 현상에 대한 마을 어장 자원 회복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라져가는 다년생 해조류 참모자반 양식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시 구자읍 연안 구조물에 참모자반 종묘를 시험 양식한 결과 내년 1월에는 2m 이상 자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에 설치해 놓은 곳에서 햇빛을 못 받아서 또는 이제 그 파래 등에 이제 뒤덮여 가지고 경쟁에서 밀려나서 죽어버린 곳에 이러한 양성줄에 참모자반 어린 개체를 이렇게 감아서 이거를 그 모자란 부분에다가 부족한 부분에다가 오문제 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제주 해역 5군데에서 1120헥타, 전국적으로 2374헥타가 바다숲으로 조성된다. 바다숲 조성 사업이 이뤄진 제주도 북쪽 애월읍 연안어장. 감태가 자라고 있는 이곳은 다른 곳보다 해중림이 울창하다. 감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수온이라든지 그 수중 생태계에 가장 적합한 종으로 저희가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 아열대용화성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면은 뭐 고온에 강한 어떤 그런 해조 품종인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그리고 톳 같은 그런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바다숲에 이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산업의 확대는 위기에 빠진 수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양식장의 질병 발생과 폐사율 증가가 양식산업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온고압 처리로 질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물에 뜨도록 만든 배합 사료로 바꿔야 한다. 냉동 정어리나 고등어 등의 어류를 갈아 만든 생사료는 찌꺼기가 바닥에 쌓이면서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고, 오염된 물을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병률을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한림읍, 제주 어류 양식 수협의 넙치 배합 사료 공장. 최근 문을 연 이곳에서는 연간 10,000톤의 배합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배합 사료를 통한 그 양식장의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2016년까지는 NP 사료 못지않는 고품질 EP 사료 개발에 주력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성분 요구량에 맞춰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을 적절히 배합한 후 100도 이상에서 가공 처리하고 있다. 배합 사료는 이제 생사료와 비교했을 때 냉동고나 아니면 펠렛기 같은 부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초기 양식장이 초기에 사업을 투자했을 때 그런 초기 부대 비용 그 비용을 이제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요. 병원성 세균이라든지 미생물들을 멸균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제품 생산되면서 밀봉 포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병 발생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게 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제주가 보이는 전라남도 거문도. 아열대성 제주 토착 고급 어종인 다금바리와 북바리의 북방 한계선이기도 하다. 최적의 양식 환경을 갖추고 있어 주로 우럭과 넙치 등을 매파성 가두리에서 양식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급 어종인 참다랑어와 북바리, 능성어 등의 종묘 생산과 가두리 양식을 위한 시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거문도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 수산연구소의 참다랑어 시험연구어장. 35kg에서 60kg까지 참다랑어 99마리가 시범 양식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kg의 치어가 4년 만에 60kg까지 컸다. 능성어 종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수온종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아무리 거문도 지역 자체가 환경적인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먼저 좀 크기에 육상 수조를 이용해서 그 고밀도 사육을 통해서 초기의 성장을 촉진시킨 후에 여기 자연에 나와서 이렇게 순치시켜서 상품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발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문도는 겨울철 수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 종묘 양식에 어려움이 많지만 월동기에 제주로 옮겨 키울 경우 참다랑어 양식 산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보기 드문 북바리 어종도 가두리 양식장에서 시험 양식되고 있다. 어민들도 고급 어종의 양식 산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우럭은 고수온 때는 폐사가 보통 7월, 8월, 9월에서 어병도 많이 오고 폐사가 많이 나는데 북바리 같은 경우는 거의 폐사가 없고 지금 가면 갈수록 수온이 따뜻하니까 이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릉도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육상 양식장을 시설하거나 심해 가두리 양식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돌돔과 참돔 이제 이런 것을 좀 양식화해서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울릉에 이제 톡톡한 그런 그 홍해삼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배양을 해서 우리 울릉도의 청청해역 아닙니까, 그죠? 그 심청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청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뭔가 고부가 가치를 좀 생산을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 어느 곳보다도 급속한 해양 생태계 변화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 수산업의 위기는 곧 한반도의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제주의 새로운 정책은 우리나라의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이기도 하지만 아열대화가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곳입니다. 바닷물의 아열대화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수산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여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노력이 육지부의 다른 지방의 아열대화의 대책의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1%. 우리 국민 대부분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30-40년 이내에 한반도 해양 생태계의 본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육상과 달리 바다 밑에서 진행되는 생태계 변화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다. 해수 관상어와 산호, 참다랑어, 다금바리 등의 양식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 미래 식량 자원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해양 생태계에 대응해야 한다.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기후변화, 따라서 쿠로시오 해류 영향권에 위치한 국가 간의 국제적인 협조와 공동 연구를 통해 대응하는 지혜도 요구되고 있다. 수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